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제 왼쪽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부실장인 이모 씨 극단적 선택으로 12월 2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갑자기 저녁 먹고 오겠다 하고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날 발견된 이모 씨를 잡은 바로 복합기입니다. 지금 이 씨는 뭐 76만 원인가요? 뭐 대납 받았다. 그걸로 이제 보면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 보니까 이 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에 소환이 됐어요. 이 경제범죄 형사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보니까 70만 원이 아니라 역시 누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70만 원 갖고 극단적 선택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낙연 대표의 부실장은 다른 금품 수수 혐의가 많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검찰이 FIU 이제 금융정보원에서 보면 FIU에서 받은 그 계좌 추적 그 자료를 받아서 계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전라남도에 있는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급여 형태로 거액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액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 선택한 이모 씨가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니까 뭐 이낙연 대표 모르게 호가호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만약 호가호위해서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받았다고 그야말로 54살 아직은 창창한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왜 보면은 꼭 이 정부 들어서는 뭐 드루킹 문제를 파악하고 한 5천만 원 뭐 노회찬 의원에게 갔다 하니까 노회찬 의원 미국 갔다 오자마자 극단적 선택을 했고, 또 지난해에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보니까 검찰이 파헤치다 보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그 별동대 특별감찰반원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낙연 대표 단순히 이 선거 후보 사무실 76만 원 그 대납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역시 보면 거액의 돈을 갖다가 보니까 옵티머스 측으로부터도 이거 외에도 뭐 캠프 보증금 캠프에 뭐 집기류에서 1,000만 원 이상을 갖다 받은 것 같다. 심지어는 참 받다 못해서 복합기 그 대여료 70만 원까지 자 알뜰살뜰하게도 참 흔한 얘기를 빨아댔구나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연 이낙연 대표가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예전에 뭐 김중건 대표를 갖다 모실 때 저희도 캠프를 내봤고 그땐 대선 예비 후보 캠프였죠. 해봤습니다만 사무실 집기 하나하나 사는 다 돈입니다. 하다못해 의자 하나 사는데도 저쪽 아현동에 있는 중고 가구에 가서 책상 의자 하나하나 다 사야 됩니다. 다 돈이죠. 사무실 흔한 얘기로 선거에 임박해서 사무실 캠프 내면요 깔세라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야말로 한두 달 있다 나갈 거니까 1년치 2년치 그 월세를 미리 다 받습니다. 그걸 깔세라 그럽니다. 다 돈이에요. 근데 후보자 본인이 나는 분명히 보니까 내 사무실도 있고 그냥 집기도 번듯하게 있고 특히 내 방 후보 사무실 들어가니까 뭐 컴퓨터도 있고 뭐 책상도 있고 있는데 나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 게 없어. 그러면 당장 거기서 그만둬야 됩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 게 없는데 그게 있다면 누군가 하나님 뇌물로 받은 겁니다. 근데 이낙연 씨는 자기는 복합기 대여료 받은 거 몰랐다. 예를 들어서 캠프에 지금 검찰의 지금 추적 결과는 그 당시 선거사무소 보증금을 비롯해서 당연히 내 주머니에서 보증금이 나가야죠. 근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내가 기고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다? 이거 수상한 겁니다. 누군가 돈을 댄 거죠. 저는 근데 갑자기 이낙연 씨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문득
문득 2002년, 2003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하고 바로 노무현 정권 출범의 1등 공신, 그 당시 뭐 좌광재 우희정, 우광재 좌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광재 좌희정, 왼팔 오른팔을 다투던 안희정 씨는 노무현 정부 출범하면서 관직 하나 못 맡아보고 비서직 하나 못 맡아, 청와대 비서직 하나 못 맡아보고 바로 감옥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보면 어쨌든 뭐 장수천을 갖다가 운영해, 장수천과 관련되어 있고 그와 관련돼서 안희정과 복잡하게 돈을 얽힙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수사 결과, 그 당시 이제 안대희 검찰이었죠, 중수부. 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후보 측에서 무려 113억 8,500만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 외에 이 와중에는 안희정 씨가 당시 그 양반이 정무팀장을 했습니다만 실제 조직을 만졌어요. 이광재 씨는 기획을 주로 담당했고, 안희정 씨가 조직을 만지면서 무려 장수천 빚 변제 등을 위해서 삼성 등으로부터 무려 61억 7,500만 원을 땡깁니다. 과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이, 또 전라남도 기업이, 또 옵티머스가 25고 시주했겠습니까? 그리고 25고 시주했는데, 25고 시주했는데 이낙연 대표, 이낙연 후보는 전혀 몰라갖고 눈 멀뚱멀뚱 뜨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누가 시주 안 합니다. 반드시 시주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감사의 뜻을 표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김 사장, 김 회장님, 이와 같이 뭐 이렇게 해서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만 또 돈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씨 같은 경우, 예전에 2002년, 2001년, 2002년 당시 대선 캠프를 운영하던 노무현 캠프에서 무려 대선 자금으로는 113억 8,500만 원 불법 대선 자금. 이건 당시 안대희 중수부의 수사 결론이고요. 안희정 씨 그중에 61억 7,500만 원을 갖다가 뭐 여러 대기업들로부터 땡겨서 장수천 빚 변제를 하는 등, 그래서 결국 감옥 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다. 지금도 뭐 감옥에 있습니다만은. 이 보면서 예전에 그 보면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 보면은 노무현 안희정 씨도 마찬가지고, 보면 예전에 90년 초반에 여야가 모두 얽혀 있었던 대형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만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서택지 특혜 분양 사건입니다. 그때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국장도 구속되고, 그다음에 줄줄이 여야 정치인들이 많이 구속됐습니다. 그때 평민당 쪽에서도 이러지리 관련돼 있었죠. 김대중 당시 총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흔한 똥바가지를 김태식 비서실장이 씁니다. 김태식 의원이죠. 김태식 비서실장이 그 독박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한 어떤 정 때문인지 결국 김태식 의원은 나중에 국회 부의장이 됩니다. 보완하는 거죠. 그때만 시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이전에는 사실 정치인들, 정치하다 보면 어쨌든 돈이 이리저리 얽히게 돼 있죠. 아니 무슨 맹물로 가는 자동차 보셨습니까? 맹물로 자동차 절대 안 갑니다. 이리저리 얽혀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사직당국에 의해서, 사정당국에 의해서 들통났을 때 누군가 독박을 씁니다. 독박을 쓰고 대신 감옥 가는 거죠. 몸빵으로 대신 감옥 가고, 그러면 그 정을 못 이겨서 결국 보호해 줍니다. 이번 같은 경우 극단적 선택한 이 씨 같은 경우도 2014년 전남지사 그 당시 선거 때 자기가 모시고 있던 이낙연 당시 후보를 위해서 2만 명 정도의 당원 당비를 대납합니다. 수천만 원이에요. 이게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살이 1년을 합니다. 시정을 받고. 그래서 감옥살이 1년하고 나오자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는
감사의 뜻으로 그를 정무특보로 임명하게 되죠. 당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2017년 이낙연 씨가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인사 검증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즉 이낙연 씨는 자기 대신 몸빵을 때려준 이 씨에게 굉장히 고마웠고 그래서 정무특보를 시켰고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정을 알아서 전남에 있는 다수 기업들 왜? 이낙연 씨는 2014년부터 2017년 국무총리 되기 전까지 전남지사를 했거든요. 아니 전남에 있는 기업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아무도 안 보고 그냥 갖다 시주합니까? 그리고 시주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절의 주지스님으로부터 thanks for 감사의 뜻을 받아야만이 계속 시주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들이 드러났을 때 왜 이 씨는 아니 아직도 집권당이고 집권당 대표고 이제 내년 3월 8일, 3월 9일부터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될 텐데 왜 극단적 선택으로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아마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에서 소환했을 때 경제범죄 형사부에서는 FIU로 금융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모든 계좌를 딱 놓고 얘기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씨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독박을 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정말로 호가 호위에서 돈을 받은 거라면은 아이 갔다가 감옥 갔다 오면 그만이죠. 그다 감옥 안 가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해서 누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정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금 옵티머스로부터 이번 이권을 갖다가 통해서 결국은 라임 옵티머스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낙연 대표 최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데 정말 앞장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윤석열 검찰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더욱이 연초에 추미애 씨 법무장관 임명되자마자 남부지검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범죄 합수단 공중분해 해체시켜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라임 옵티머스의 사기꾼들이 활개치고 큰소리 뻥뻥 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런 가운데 정말 천망회의 소위불루라고 하늘의 망은 섬기고 섬긴 듯 하지만 절대 한 놈도 놓치지 않는다고 얘기했듯이 이번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40여 명의 부장검사들 이번에 추미애 사태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대들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한테 항명했습니다. 이들은 나름 정의를 아는 검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 이런 부장검사들이 이번에 이낙연 씨와 관련되어 있고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되어 있는 수사를 갖다 집요하게 치밀하게 파고들다 보니까 더 이상 궁지를 몰련 이 씨 극단적 선택으로 안 그랬으면은 이미 2014년 수천만 원 당비 대납으로 결국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전남지사 정무특보도 했고 현재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은 전남에 있는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거액을 챙길 수 있었고 앞으로 지금 당 대표에다가 조만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이 열리는데 흔한 얘기로 시장 대선 후보의 장이 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땡길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착복하자면 왜 보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윤석열 검찰이 파헤쳐야 될 부분입니다. 왜 이들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막기 위해서 증권범죄 합수단을 갖다가 공중분해시키고 집요하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주변의 검사들을 찍어내려 했는지 이번 건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